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할 거는 이제 2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2장의 그 키틀 책의 서머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저 딴에는 그렇게 해봤는데 처음엔 이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나게 얘기를 하고 프리에 트랜스폼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아직 요 뒤에 파트는 아직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뒤 파트는 아직 안 했고요. 오늘은 몇 가지 리뷰를 살짝 하고 브라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ফু리에 트랜스폼하고 이 스트럭처 팩터가 저도 준비를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타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은 일단 여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음, 서머리들을 제가 순서대로 어, 잠깐만요.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불린전 벡터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라는 거, 역격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특별하게 한번 눈을 빨리 보셔야 돼요. 이거는 프리미티브 셀의 볼륨. 이 A1, A2, A3를 그냥 컨벤셔널 셀은 안 되고 프리미티브 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정의가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레티스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N1, A1 이 포인트로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레시프로칼 레티스 포인트들도 이렇게 G 벡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만요. 이거를 좀 더 내려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 언급을 할게. 요게 외적으로 돼 있으니까 1에 대해서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A1하고 이렇게 내적을 하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가 돼요. 근데 A2하고 또는 A3하고 얘네들하고 B1을 내적하면 0이에요. A2하고 B2하고 내적하면은 2파이예요. A3하고 B3하고 내적하면 2파이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1하고 3하고 B2하고 내적하면 0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적을 해버리면은 하나마나 V1, N1, B1 이렇게 되고, 개수들 앞에 개수들 붙인 것들 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각각이 2파이의 어떤 2파이가 되니까 2파이의 정수배. 그러면 얘네들을 이런 상황을 익스포넨셜에다 집어넣으면은 2파이의 N1V1, 2파이 N2V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데 이게 뒤에 라우의 브라 컨디션의 중요한 핵심이 돼요. 제가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했고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브라 컨디션을 얘기를 하고 스트럭처 팩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먼저 브라 컨디션 스트럭처 팩터 얘기하기 전에 BCC 레티스가 있고 요거의 레시프로칼 레티스는 BCC를 해버리면 이건 A1, A2, A3 월드인데
B1, B2, B3의 세계에서는 이게 FCC가 되고 FCC 레티스를 하면 얘는 여기서는 BCC가 됩니다. 특별하게 불린 존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First 불린 존 보통 이제 BG라고 하는 놈은 Reciprocal 레티스에서 위그너자이트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FCC의 불린존을 얘기를 할게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무심코 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은 뭐 의미가 와닿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게 그거였어 하는 경우가 이제 부지기수인데 이 그림은 이거의 그림은 그림 15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근데 그림이 뭐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여기는 육면체가 있고 여기도 육면체가 있고 뭐 사면체가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본질을 놓치고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트렁케이티드 옥타헤드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트렁케이트는 잘라낸 거고 이거는 팔면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팔면체라고 그러는데 팔면체를 한번 이렇게 이건 사각뿔인데 팔면체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꼭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꼭다리를 이 그림이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쪽은 사각형이 되고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육각형이 되고, 다 정육각형, 이게 그림을 제가 못 그렸었는데, 정사각형, 정육면, 이렇게, 팔면체의 꼭지를 그냥 꼭지를 뿔을 다 잘라버리면, 그게, 됩니다. 그 이름이 트렁케드 옥타헤드론이에요. 이게 많이들 하는 겁니다. 많이들 나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 컨디션으로 한번 할게요. 브라우 리플렉션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걸로 디프렉션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안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이런 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 K라는 놈이 뭐냐 그랬더니 2파이 람다 K 유닛 벡터 람다는 파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K는 웨이브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에요. 웨이브 방향. 이게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R은 공간상의 어느 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레티스가 쫙 이렇게 뭐 공간상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점이 레티스 포인트라고 치면 만약에 레티스 포인트라고 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N1, A1, A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K는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R이 레티스 포인트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레티스 포인트면은 이렇게 될 거고 K는 아직 몰라요. N1, A1, N2, A2, N3, A3인데 이거를 XY 다 해버리면은 KX는
A1 아, 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이게 1이 되게끔 하는 놈들이 어떤 놈이냐 그러면 K가 G 벡터처럼 그 아까 레시프로컬 레티스의 K가 어떤 놈이 되느냐 V1, B1, V2, B2, V3, B3가 되면은 얘네들이 다 1, 1, 1, 그 익스포넨셜을 2파이 어쪽으로 돼서 1 곱하기 1 곱하기 되니까 얘는 이 디프렉션 픽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아닌 게 되죠.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디프렉션입니다. 이게 아이디어인데 제가 지금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브락 컨디션, 리플렉션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레티스는 이렇게 있는데 이 밑으로도 피리어딕하죠. 이 간격을 D라고 하면 이 두께가 밑에 간격이 빛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레티스 포인트를 하나 딱 맞추고 아이고야 하고 나가요. K라는 놈이. 근데 웨이브니까 평행한 놈도 밑에 거를 딱 때리고 얘도 나가요. 얘네들을 그림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K로 왔고 K로 나가요. K 프라임으로 나가요. 근데 밑에도 똑같이 패럴러하게 가고 이렇게 가요. 요 각도는 아직 안 적어줬는데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여기까지는 길이가 같고 여기서는 같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은 직각이고 얘가 세타로 들어갔다 치면 요 각이 얘는 세타죠. 근데 이게 D입니다.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얼마만큼 여기서 가냐면은 이만큼을 가져. 이 길이는 D sin 세타예요.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 경로차가 2D sin 세타가 되는데 이 경로차가 여기 나와서 밝은 빛을 보려면 밝은 빛 두 개가 보강 간섭을 해야 되니까 n 람다 이게 브락 컨디션입니다. 브락 이거는 브락 컨디션 브락 조건. 그래서 이쪽 방향의 피리어디스트를 재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의 피리어디스트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2D sin 세타가 n 람다인데 n은 정수예요. n은 정수. 람다는 엑스레이라니까 빛이 이거고 얘는 2파이 람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다가 2파이 k 이래가지고 얘를 보면은 KD sin 세타가 n 파이 이런 조건도 나옵니다. 이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람다는 뭐냐? 그러면 람다는 쏴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여러 가지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빛 저 빛 해보고 각도도 이걸 막 바꿔보면서 이때 밝은 빛이 간섭이 언제 나오느냐를 가지고 요걸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얘는 카운트를 해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 D를 추정하는 겁니다. D를 추정하면은 레티스 스페이싱 이걸로 레티스 콘스탄트를 잴 수 있습니다. 이게 브락 컨디션을 제일 쉽게 설명한 방식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익스포넨셜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 이거를 이렇게 놨을 때 어, 이 빛은 이렇게 들어왔고 이 빛은 이렇게 들어왔으면 얘는 사실은 어, 어,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놨을 때 요게 이게 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디프렉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라 컨디션이고요.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많이들 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저는 이 이상을 사실 얘기할 능력이 안 되고요. 다른 경우는 제가 이거저것 막 하는데, 어, 이것저것 막 유도하는데 이 경우는 잘 유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게 이 컨디션이에요. 브라 컨디션이. 근데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얘네 둘은.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델타 K가 이 G벡터만큼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데요. 이게 익스포넨셜하고 관련이 돼요. 델타 K라는 놈은 이건 리플렉트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K가 이때는 이제 요놈만 하나만 보는 거예요. K 프라임인데 얘네 차이가 이 차이가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K는 이거고 K 프라임이 이건데 나간 빛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놓고요. 요 차이가 레시프로컬 레티스만큼 차이가 나야 어, 보강 간섭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음, 얘하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음, 이거를 어떻게 요 두 빛이 합해지는 거거든요. 요거하고 이거 R 프라임이 아니라 R. 그러면은 얘를 묶어요. 묶고 1. 그러면 얘가 요거 빼기 요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요 R은 우리가 레티스 포인트를 때려야지만 산란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R은 N1, A1, N3, A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델타 K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K가 요 R일 때 이게 2파이 어쩌고 이렇게 돼야지만 해지만 보강 간섭이 돼가지고 보강 간섭 조건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 방식이 지금 잘 보시면 2파이 어쩌고에 이 매트릭스로 해버리면 좀 쉬운데 이 조건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지금 자 이게 2파이 n이고요. 우리는 g 이거를 했을 때 2파이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는 정수니까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익스포넨셜 조건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거는 레시프로칼 레티스를 정의한 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익스포넨셜 가지고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델타 K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난 다음에 양변을 제곱, 장변을 제곱해요. 장변을 제곱, 벡터를 제곱한다는 건 같은 놈을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k1 제곱, 지금 미안해요. 이 벡터 기호가 빼지지. 크기니까 k1 제곱, k 제곱, 그리고 2분의 1, k,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얘를 이렇게 놓고요. 제곱해요. 양변을. 이렇게 놓고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은 왼쪽은 k 프라임 1 제곱이고 얘는 이거니까 k의 제곱은 그냥 k 제곱이고 얘는 내적을 하면은 한 놈은 2k 이거고 뒤에는 g 제곱. 근데 얘하고 크기가 같았으니까 깨지죠. 그러니까 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책에 있는 걸 이렇게 시도를 해주면은 더 낫겠네. 그러면 k1 제곱 2k 프라임 g 제곱 k 제곱인데 얘네 같고 그래서 k 요 이거는 2분의 1 g 제곱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네요. 예, 뒤 앞에서 본 유도권이에요. k하고 k 프라임을 바꿔치기 하면은 똑같은 그런 다음에 k 프라임을 구분을 안 해버리면은 이게 조건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건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고요. 이 조건과 이 조건으로 레티스 컨스탄트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제가 사실 디프렉션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여러분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 모르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불린전까지는 제가 잘 어떻게 해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이거 어디 갔어? 이건데 어, 여러분들 이 2장과 1장은 그냥 스트럭처면 차라리 괜찮은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게 처음 나오다 보는데 이제 2장에서 완전히 멘붕이 오고 배우고는데 제가 단연 컨택 고체물리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2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는 듣도 보던 현상이 나왔지만 저거 어디서 본 접근 방식인데 저 현상은 내가 처음 보지만 이 전개 방식은 저렇게 하는 건구나 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디프렉션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간단한 수학 같은데 아니에요. 결코 간단하지가 않고요. 디프렉션을 잘하면은 디프렉션을 어디서 여러 번 잘 보냐면은 바로 간 1층에 조성래 교수님 옆방에 보면은 XRD실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회실 건너편인데 거기에서 거기서 엑스레이 가지고 크리스탈 측정을 합니다. 이게 결정 구조를 하는데 제일 좋고요. 별거 아닌 익스포넨셜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잘 만들면은 돈을 떼돈 버는데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미 잘 알려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드는 게 아니고 공부를 이런 회사 같은 데서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보정하는 것이 더 빨라요. 왜냐면 이미 선점을 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스트럭처 팩터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FCC하고 BCC하고 둘 다 큐빅이에요. 그리고 FCC 중에 베이시스가 있는 게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징크 블렌드가 있어요. 자, 브락 컨디션으로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2D 뭐 사인 세타 n 람다 해가지고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아니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게 이제 스트럭처 팩터라는 건데 스트럭처 팩터는 좀 어려워요. 저도 잘 틀리고 있다라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깜깜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 책에 있는 노테이션 기술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주 어려워요. 스트럭처 팩터는 음, 여러분 책을 보면은 책의 39를 딱 보면 이 수식 얘가 어떻게 나왔지? 식 18이 어디에 됐냐? 식 18은 어떤 펑션이 density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건 볼륨 적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볼륨 적분이고 이거 사실은 이거 K가 아니고 K 프라임 델타 K 이건 컨벤션의 문제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 얘는 요 density는 푸리에 시리즈이기 때문에 exponential IG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푸리에 시리즈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피리어딕 하면 ng 벡터를 이렇게 놓으면은 얘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ig 나오고 원래 있던 여기 있어서 이걸 합해 버리면은 자, 볼륨 적분을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ng exponential 한꺼번에 써버리면은 이게 지금 뭔 소린지 모르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해놓고 해도 아까 브라 컨디션이 나옵니다. 이때 이때 이거를 이 전체를 스트럭처 팩터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알면은 이제 되는데 제가 여기 이상을 가면은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FCC하고 BCC 구분만 좀 해줄게요. 책에 있는 것만. 이거는 제가 시험 내면 다 틀릴 거예요. FCC하고 BCC의 차이는 원점은 똑같아요. 원점은 공통. FCC는 2분의 1, 2분의 1 빵이 하나 있고 빵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빵 2분의 1의 면이 있고 빵 어디 갔지? 이거는 BCC고 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은 스트럭처 팩터는 47을 그냥 하는 건데요. 익스포넨셜을 그냥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이 s 값이 달라져요. 이것 때문에 어 그 이 합이 짝수 이거 홀수 짝수면 2파이 4, 4파이 이렇게 돼서 1이 되는데 이게 홀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스트럭처 팩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더 하면은 저도 사실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더 괴롭히기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2장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찝찝한 것들을 다시, 언제지? 다음 주 수업은 2장을 다시 한번 하고요. 프리에 트랜스폼하고 스트럭처 팩터를 살짝 더 할게요. 제가 조금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서. 프리에 트랜스폼하고, 브라 컨디션 예제를 좀 더 하고, 어,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이후에는 3장, 4장, 5장을 쫙 6장까지 쫙 나갈 겁니다. 어, 너무 그 호플리 7장도 살짝 해줄 거예요. 7장까지만 하면은 됩니다. 왜냐면 3장은 굉장히 3장은 천천히 나갈 후다닥닥 후다닥 주도 힘은 4장, 5장에 나올 거고 6장이 뭐였지? 왜 이거를 하느냐부터 네, 얘들 같은 묶음이고 4장, 5장, 6장 이거에 대해서 개괄을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3장은 그냥 후다닥닥 맛만 보고 끝냅니다. 그래서 1장, 2장, 1장, 2장이 제일 힘들어요. 다른 거, 근데 여기서부터 멘붕이 돼가지고 이제 잘 안 되는데, 멘붕을 추스립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